내 이름은 렌. 아내 카스미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2달 전에 딸도 태어났다. 상상 이상으로 귀여워서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다. 고생 많다. 진짜 일하기 싫네. 꿀 빠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왜 그래 마코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쎄 빠지게 일하는데도 월급이 이게 뭐냐는 말만 듣고. 어? 네 와이프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집 괴짜 말이야. 야, 괴짜가 뭐냐? 말이 심하네. 맞는 말 하는데 뭐. 스트레스 해소하러 초밥 정도는 먹으러 갈 수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낭비래. 아, 초밥 먹고 싶다. 방어, 참치, 날치알, 성게, 가리비, 광어, 고등어. 야, 이 멍청아. 초밥은 점심에도 먹을 수 있잖아. 일일이 와이프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우리 집 괴짜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감히 나한테 말이야. 제대로 된 밥도 안 해주고 곤충들이나 먹는 이상한 걸 볶아주고 삶아주고 가끔은 그냥 생으로도 먹게 한단 말이야. 내가 무슨 곤충이냐고. 뭐라는 거냐. 정신 좀 차려. 요즘 채소들이 얼마나 싱싱한데. 그딴 거 말고 뭐 생선 요리라던가 소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싶다고. 와,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 야, 벌써 12시다. 점심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좋아, 출발. 가자고 렌. 마코토는 항상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실한 놈이다. 뭐 돈은 좀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와이프의 관리를 받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애는 좀 어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쁘지? 당연하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딸만큼 예쁜 애가 없다니까? 어휴, 딸 바보야. 너 계속 그러다가 와이프가 질투한다? 그런가? 오히려 와이프가 애를 더 예뻐하는데? 이야, 앞이 캄캄하다 정말. 조금만 더 있어봐라. 아빠 발냄새나 같은 소리나 듣는다? 안 그러거든. 내가 얼마나 애를 잘 보는데 뭐든 다 한다고. 그런 게 유행이라고 다 따라하면 안 돼.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 팔자도 그렇지 참. 야, 근데 딸 출산 기념으로 초밥이나 먹으러 안 갈래? 또 초밥 타령이네. 너 머리에도 초밥밖에 안 든 거 아니냐? 거의 뭐 여자에 빠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랑 다를 게 없어. 그래, 난 초밥과 사랑에 빠졌어. 차라리 초밥 장인이라도 되던가. 그럼 매일 먹을 수 있겠네. 그거 좋다. 바로 시작해봐. 진심이냐? 그 정도면 병인데? 내 얘기는 됐고, 그래서 어때? 주말에 출산기념으로 한번 달려? 근데 딸이 아직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데려오면 되지. 초밥집에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많은데 뭐 어때? 초밥, 어? 아, 초밥 먹고 싶다. 울면 시끄럽다. 괜찮겠냐? 괜찮아. 그럼 주말에 초밥집에서 축하 파티 한번 하자고. 알겠지? 드디어 초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코토는 제멋대로 약속을 잡아버렸다. 초밥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둘이서 가면 될 걸 굳이 출산 축하라는 명목으로 우리까지 끌고 가다니. 그렇게 주말이 되어 초밥집에서 마코토네를 만났다. 오, 렌! 빨리 와야지. 나 안 늦었거든? 난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당히 좀 해라. 이쪽은 내 와이프 아코야.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내 와이프 카스미야. 카스미라고 해요. 처음 뵙네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기가 있다고 들어서 룸으로 예약했어요.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의외로 아코 씨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사교적이기도 해서 카스미에게 말을 걸고는 아기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미쳐버리겠네 정말. 아, 그건 그렇고 얼른 축하나 시작하자. 주문을 안 하면 시작을 못하니까. 아코는 참치랑 성게랑 날치알구남. 그리고 회는 일단 모듬으로 시키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 맥주도 하나. 우와, 텐션 좀 봐. 마코토가 괴짜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네.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야. 그렇게 주문한 음식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우리는 넷이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와, 방어 기름진 것 좀 봐. 너무 행복하다. 다행이네. 오랜만에 잔뜩 먹고 마시니까 기분 좋네. 이러다 행복 쌓아겠어. 뭐야? 나랑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매일 얼마나 행복한데. 당신은 나한테 아주 껌뻑 죽잖아. 하긴 내가 좀 예쁘긴 하지. 네, 그렇습니다. 자자, 계속 주문하자고. 마코토는 그렇게 맛있는지 초밥을 입에 한가득 넣어가며 마치 애처럼 먹고 있었다. 그리고 맥주 때문에 취기가 올라왔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텐션이 매우 올라 있었다. 렌, 안 빼고 잘 마시고 있냐? 당연하지.
대낮부터 술 마시니까 빨리 취하네. 너무 맛있다. 일 안 해도 되는 나라로 가고 싶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 그러다 이렇게 예쁜 나도 확 어디론가 가버린다? 괜찮아, 아쿠씨. 쟤 저거 입버릇이야. 마코토 씨는 일하기 싫으세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사실은 우주 저편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작은 행성에서 온 놈이라서 아휴, 지구는 이제 질색이야. 다시 돌아가야겠어. 마코토 씨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내 남편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거든. 별명이 술 취한 외계인이라니까? 우리야 재밌게 놀고 있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잠들었나 싶었더니 곧 칭얼대기 시작했다. 기저귀인가 싶어 카스미가 기저귀를 갈아주러 화장실을 다녀왔다. 기저귀가 아니던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분유 좀 타올 테니까 잠깐 안고 있어줘? 그렇게 내가 딸을 안고 있을 때였다. 아유 시끄러워. 울리지 좀 마. 술맛이 떨어지잖아. 죄송해요. 분유를 주면 다시 조용해질 거예요. 카스미가 분유를 타와서 먹였다. 이제 그만 울겠거니 싶어 안심했지만 딸 입장에서는 불만이 더 있었나 보다. 전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또다시 칭얼댔다. 그리고 그때였다. 마코토가 카스미한테 물수건을 던지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화가 났다. 너 뭐하냐? 언제까지 울게 할 거냐고. 모처럼 모인 자리 다 망치잖아 이년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애도 있고 울면 시끄러울 거라고. 그런데도 괜찮다고 말했던 건 너잖아. 여긴 고급 초밥집이라고.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잖아. 그 정도 상식도 없냐? 이래서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 게다가 내 와이프한테 물수건 던지는 그거는 상식적인 행동이냐? 말을 해봐.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딸은 우리가 다투는 목소리에 놀라 더욱 크게 울고 말았다. 그래서 카스미가 딸을 안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마코토가 마시던 맥주를 카스미에게 부어버렸다. 나는 정말 눈이 뒤집혀 한 대 패버리려고 했는데 아코씨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나는 아코씨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아코씨는 눈앞에 있던 뜨거운 차를 마코토의 얼굴에 확 끼얹어버렸다. 뜨거! 뭐하는 거야? 뜨거!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 미친놈아. 아기가 우는 게 뭐 죄라도 돼? 아기가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세상에 안 우는 애 있으면 데려와봐. 너도 저렇게 질질 짜면서 컸어. 그랬던 것도 모르고 뭐 잘났다고 나대고 있어? 확 죽여버릴까 보다. 너는 어떤데? 너가 울부짖는 소리는 용서가 되냐? 뜨겁다고 호들갑 떠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 그러더니 아코씨는 또다시 뜨거운 차를 퍼부었다. 뭐하는 거야? 뜨거! 그러고는 허둥대는 마코토의 뺨따기를 사정없이 올려붙였다. 빗나가지도 않고 정말 듣는 사람이 다 통쾌할 정도의 짝소리였다. 마코토는 이미 취해 있기도 해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걸 눈앞에서 본 나는 아쿠씨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다 애 얼굴에 세계지도 생기겠어요. 얼른 뜨거운 물수건 좀. 뜨거운 물수건이라니. 지금 나 맥이냐? 잘못 말했다. 차가운 물수건. 닥쳐. 그딴 건 필요 없어. 입 안 다물어? 달라고 해도 안 줘. 그건 그렇고 괜찮으세요 카스미씨? 괜찮아요. 술 냄새 때문에 어떡해. 너무 미안해요. 전 진짜 괜찮아요. 아코씨는 그 말을 하면서도 언제든 마코토를 다시 때릴 것만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뭐 뜨거운 물 하나 더 주문해주리? 그만! 이제 그만해!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어딜 건방지게 나대고 있어? 넌 그냥 입 딱 다물어. 네! 넌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나라로 가버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미안해. 질질 짜지 마. 한 번만 봐주세요. 애가 우는 것 가지고는 난리를 치더니 너는 왜 질질 짜고 앉았냐? 생각할수록 열받네. 넌 이제 지옥행이야. 각오 단단히 해라. 제발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반성할게요. 난 한 번 뚜껑 열리면 끝이야. 각오나 해. 아코씨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렸고 자연스레 출산 축하 파티가 쫑나는 바람에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도 있어 샤브샤브 집에 가서 셋이서 축하하기로 했다. 자, 그럼 셋이서 건배하자.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아코씨도 충분히 화낼만 했어. 그러게. 당신한테 물수건 던졌을 때 나도 엄청 화났어. 아코씨도 그때부터 눈이 이글이글 하시던데? 그랬구나. 아코씨가 괴짜 소리를 듣긴 해도 참 좋은 분이야.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 같아. 얼굴에 세계지도 그리는 건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러게. 얼굴 엄청 빨개졌던데?
화상이나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마코토 씨가 뜨겁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좀 걱정이네. 아마 분명 화상 입었겠지 싶었는데 얼굴에 화상은 좀... 근데 아코 씨 분위기가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던데. 지옥행이라고 하던데 대체 무슨 궁리를 하는 걸까? 집에서 무릎 꿇게 해서 벌이라도 주려는 건가? 근데 그 뜨거운 차를 얼굴에 부어버렸을 정도잖아. 좀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코 씨 진짜 장난 아니다. 마코토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일 줄은 나도 몰랐어. 아니면 원래 주사가 심한가? 어느 쪽이든 앞으로는 못 어울리겠네. 제대로 깼어. 거기서는 그렇게 울더니 여기 와서는 잘만 자네? 아기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지금 우리끼리는 행복하니까 그런가 봐. 나는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카스미의 사랑스러운 태도는 참 남자의 마음을 녹게 만든다. 그 둘이 어떻게 되었을지 내심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끼리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마코토는 보이지 않았다. 설마 집에 돌아가서 크게 싸우기라도 했나? 연락이라도 할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다. 그러다 오후 1시가 되어 점심도 먹고 졸음과 싸워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 귀여운 딸내미는 좀 괜찮아요? 아, 이제 괜찮아요. 그보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마코토는 또 어쩌고... 아, 어제 말했던 것처럼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어?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어요? 당연하죠. 전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지옥을 맛보게 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사장실에 있어요. 사장실? 거기는 왜요? 아코 씨는 실제로 마코토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장실에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 게다가 아코 씨는 왜 회사까지 찾아온 거지?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 찼다. 마코토는 이제 해고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여기 사장님한테 말하고 해고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사장님께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혼해요. 그딴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남의 집 애를 그따구로 대하는데 말 다 했지. 그딴 놈은 아빠가 될 수 없다고요. 전 이제 필요 없어요. 헉, 그렇게 쉽게 갈라서도 괜찮겠어요? 심지어 해고를 시킬 수가 있나요? 이 회사가 예전부터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랑 저희 회사 사장, 즉 제 할아버지가 많이 친해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마코토랑도 알게 돼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 걘 이제 그냥 휴지 조각이지 뭐. 확 일 안 해도 되는 행성으로 보내버리려고요. 그걸 본인도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렌씨한테도 피해보상금 똑바로 지급하라고 지금 사장실에서 엄청 깨지고 있어요. 난 정말 놀랐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카스미의 할아버지의 회사였다. 그분과 아코 씨의 할아버지가 지금 마코토와 얘기를 하고 있다니. 심지어 해고의 합의금 청구까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코 씨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뭐 본인이 미련이 없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후회는 없어요?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후회는 손톱만큼도 안 하는구만. 저는 이제 질렸다고요. 그딴 쓰레기 같은 남편을 누가 좋아해?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는 잘생겨서 오케이 했는데 돈도 막 쓰지, 사람도 막 대하지. 결국에는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난동을 피우는 놈이잖아요. 아코씨, 얼마나 통쾌한데요? 전 지금 미련도 없고 그냥 제가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보다 카스미 씨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카스미 씨 참 사람 좋더라.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꼭 좀 친해지고 싶네요. 알겠어요. 제가 전해둘게요. 일단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가끔씩 놀러가도 돼요? 저 요리 잘하는데. 아코 씨 요리할 줄 아세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래봬도 요리 학원도 다녔고 웬만한 건 다 해요. 전통 요리법도 배운 적 있고요. 가풍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괴짜 소리를 좀 듣긴 하지만요. 우와,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오늘은 이만 집에나 가야겠다. 렌씨나 카스미 씨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 이제 사장실에 가서 이혼 서류나 받아와야겠어요. 아코 씨 정도면 분명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하죠, 우리. 아코 씨의 입에서는 정말 놀라운 말들만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코 씨는 말뿐만이 아니다.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행동력이 더 무시무시하다. 그렇다고 해도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또 비호감도 아니다. 몇 년 안에 분명 진정한 행복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지 아코 씨를 응원하고 싶다.
마코토는 그날부로 회사에서 잘리고 합의금을 청구당하게 되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얼굴에 그려진 세계 지도뿐이었다. 그 후로 직장을 찾지 못해 지금은 시골에 틀어박혀 살고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셈이다. 반면 아코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력이 넘쳐났다. 매일같이 카스미와 연락을 하고 딱히 약속이 없을 때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 아코씨 요리가 또 엄청 맛있다. 마코토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외식을 고집했던 건지. 참,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 같다. 나도 내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이름은 오히토 요시오, 45살, 아직 왕성한 중년 아저씨입니다. 지금 회사에선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22년째 근무 중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동기들은 다들 못해도 과장, 대부분은 부장, 잘된 놈은 임원도 되어 있는데 나는 만년 계장이다. 단지 45살이나 된 아저씨가 평사원으로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출세를 걱정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유로 승진했는데 내 영업 실력은 솔직히 그냥 평사원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자신 없는 나지만 일단 결혼은 해서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여러분의 예상대로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왔어. 아, 벌써 왔네. 일이 일찍 끝나서. 만년 계장이라 급여가 낮으니까 적어도 야근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오면 좋겠는데. 미안. 거실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아빠 때문이야. 아, 진짜 계속 신고 있던 양말로 소파에 눕지 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발냄새가 거의 독가스 변기잖아. 우릴 죽이려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 불만이라도 있어? 만년 게장 주제? 없습니다. 나 방에서 밥 먹을래. 나도 그럴까? 당신 밥 식탁 위에 둘 테니까 다 먹으면 싱크대에 놔둬. 네. 집에 내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잔업도 힘들어져서 회사에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져서 그럴 땐 회사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갑니다. 적은 용돈을 쓰는 내 소소한 행복입니다. 일 못하는 쓸모없는 중년인 나지만 어째서인지 일부 후배들은 나를 따라줍니다. 요시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막 영업일을 시작해서 곤란했을 때도 다른 선배들은 바쁘다며 하나도 안 봐주셨는데 멘토도 아닌 요시오 씨가 야근하면서까지 봐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요시오 씨 덕분이에요. 이런 후배들은 벌써 계장으로 나랑 같은 위치에 있고 이제 곧 과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년 계장인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나랑 같이 술을 마셔주는 좋은 녀석들입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삭막해진 마음을 이 후배들이 위로해줬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하루하루였는데 드디어 상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날이 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해고인가요? 아니에요, 요시오씨. 진정하세요. 그도 역시 신입이었을 때 내가 가르쳐줬던 후배 중 한 명. 지금은 그가 출세해서 입장이 바뀌었지만요. 요시오씨가 이동해 주셨으면요. 어디로? 인사부요. 인사? 사회인이 됐다곤 하지만 나는 영업만 계속해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절 포함해서 당신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대로 영업에 있어도 솔직히 요시오 씨가 출세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더 적성에 맞는 부서로 이동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마침 인사부에 자리가 하나 났거든요. 어떤 자리인가요? 당신이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동해서 맡게 된 일은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영업밖에 한 적 없는 저 같은 아저씨가 갓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들 교육이라뇨.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사원 교육은 여성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나요? 젊은 여성들은 절 싫어할 거라고요. 그렇게도 못해요. 여성이 가르치던 젊은 애들 대부분은 반감을 가지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한테 맡기면 연애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 같은 후줄근한 중년 남성이 딱 맞아요. 그치만 못하겠어요. 딸보다 더 무섭다고. 요시오 씨, 집에서도 고생하고 있죠? 뭐 그런 딸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고 힘내주세요. 그런 이유로 영업만 해왔던 중년인 나는 해본 적도 없는 갓 입사한 여사원들 교육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수 첫날.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사회인이야. 성인이라고. 겁먹지 말자.
안녕하세요. 연수를 시작하겠... 내 작은 용기는 눈앞의 광경을 보자마자 꺾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온 교육 담당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친구와 전화하고 있는 애, 당신은 뭐야? 라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애,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독서를 하고 있는 애, 폰으로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애까지 시작부터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니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연수를 시작하자 그녀들은 일단 휴대폰이나 책을 덮어두고 내용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이 틀렸네요. 정정하자면 애초에 거의 손대본 적도 없는 사무직업에 대해 가르치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연수는 허접한 상태였습니다. 여사원들의 짜증이 말 없이도 느껴졌고 나는 속으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럼 실전 연수는 문제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컴퓨터가 안 켜져요. 잠시만, 지금 보러 갈게. SNS 들어가도 돼요? 업무 중엔 안 돼. 해킹 성공. 회사 컴퓨터로 뭐라는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어떻게든 모두들 컴퓨터 설정을 마치고 사무작업에 사용하는 어플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착실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그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수 후에도 남아서 사무작업에 대해 공부하고 지금까지 자료화되어 있지 않았던 업무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목욕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걸 반복하면 정장에 주름진다고 말했잖아! 라며 아내에게 혼이 났습니다. 아내는 절약을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도시락 내용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째서 대체 왜... 슬픔에 젖어 맨 쌀밥을 쿡쿡 찌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심밥을 사러 간 여사원들이 돌아와서 요시오씨, 오늘 밥은 그게 다야? 아내가 화가 나서 복수한 건가 봐. 내 풀이 죽은 목소리를 듣고 여사원들은 서로 마주보더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요시오씨는 집에서도 전형적인 중년 아빠지? 고등학생 정도 되는 딸한테 아빠 짜증나! 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야. 역시나. 요시오씨는 잘 가르쳐주시고 괜히 상사라고 군기 잡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 같은데. 그런가? 요시오씨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저희 교육 담당자시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 맞아. 요시오씨, 좀 더 어깨 펴고 당당해져. 영업에 있으셨을 땐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릴 위해서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문서 정리해주고 있잖아. 전에 인사부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올해 신입들은 엄청 제대로 연수를 받았다고 칭찬받았어. 그랬어? 난 존댓말을 좀 더 외워야 할 것 같아. 요시오씨 말고는 제대로 쓰고 있어. 그거 기뻐해야 하는 건가? 우리의 평가가 바로 요시오씨의 평가니까 당연하지. 그걸 말한 게 아닌데 뭐 어때? 설마 그녀들이 날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었다니 생각도 못해서 깜짝 놀랐다. 뭔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적 없었던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시오씨! 정말? 안 먹으면 쓰러져. 원래도 안색 안 좋잖아. 요시오씨가 쓰러지면 누가 우릴 가르쳐줘. 내 것도 먹어요. 고마워 다들. 그날부터 나와 그녀들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겁먹어서 내가 주의를 잘 못 줬지만 그녀들도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단지 뭐가 맞고 잘못된지 몰라서 그랬던 거란 걸 알게 됐고, 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본도 사무작업과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내 얘기를 곧대로 들었고 단 한 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사회인다운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그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오씨, 어제 운동 제대로 했어? 응,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랑 발굽혀펴기, 스쿼트 했어. 단백질도 먹고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 먹었어. 이젠 이 구린 헤어스타일이랑 옷 좀 어떻게 해야겠어. 뭘 사면 좋지? 어째선지 날 못난 아빠라고 인정한, 뭐 맞는 말이지만 그녀들은 그날 이후로 요시오 개조 계획이란 걸 세우고는 다이어트나 옷차림에 대해 지도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력운동이나 식단 관리는 솔직히 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요시오씨 대단하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 굳이 말하자면 가족을 위해서겠지? 대단하다. 난 아빠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말이야.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 가족보다 일이 더 소중하대. 우리 아빠는 매일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출근하던데. 그래서 일한다는 건 엄청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지. 지금은 요시오씨 덕분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행이네. 근데 아빠는 안 좋아해요. 왜? 일 때문에 지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늘 축 늘어져 있거든요. 그 말에 나는 흠칫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정도는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아르바이트하고 집안일도 전부 다 하는 엄마는 언제 쉬어요? 그러고 보니 되돌아보면 나는 집안일과 육아는 아내에게 전부 맡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쓰레기 버리고 오는 정도는 하지만 그래, 집안일은 돕는 거라고 인식해서 내 역할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내도 내 수입이 적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에 쉬는 날은 없는데 휴일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년의 남편.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에 불만만 품고 있던 나였지만 그 원인은 나한테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말대로 아빠는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믿고 그렇다면 적어도 깔끔한 남자라도 되자는 마음을 먹고 포기하지 않고 몸가짐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돕기 시작한 날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요.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였단 말이겠지요. 연수가 시작되고 한 달이 좀 지나 그날은 연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한잔하러 갈 예정이었지만 왜 미용실에 데려온 거야? 말했잖아요. 이젠 그 헤어스타일이랑 옷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긴 내 남편이 하는 가게야. 멋지게 잘하고 와. 머리 닿으면 이걸로 갈아입어요. 뭐까지? 다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우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봐줬으니까 당연히 보답을 해야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오랫동안 일 못하는 놈이란 말만 들어왔었는데 설마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요시오 개조 계획 마지막 단계야. 미용실에서 요즘 유행하는 머리로 자르고 그녀들이 골라준 옷을 입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의 지도대로 살을 빼고 조금이지만 몸단장도 한 나를 보고 미중년이잖아. 모두가 멋있다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다녀왔어. 어서와. 스타일 좀 바꿔봤는데 어때? 어머, 뭐야?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무슨 일이야? 설마 당신 다른 여자가 생긴 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지금도 널 제일 그러니까 사랑해. 뭐야 당신도 정말. 밥 차릴 테니까 기다려. 맥주 마실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져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저런 모습이 귀여워서 나는 그녀랑 결혼했었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빠. 지금까지 칠칠치 못한 아빠라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양말 제대로 벗고 소파에 앉을게. 그리고 쉬는 날엔 같이 쇼핑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어때? 좋을 것 같아. 딸까지 얼굴이 새빨개져선 엄마라고 외치며 뛰어갔습니다. 모녀가 똑같네. 그 후로는 집에선 가사 분담을 다시 해서 내 할 일을 정하고 쉬는 날도 늦게까지 잠을 자는 대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한 결과 원래 가지고 있던 옷들이 맞지 않게 되어서 딸과 함께 가서 요즘 많이 입는 옷들을 고르자 아빠도 하니까 되네. 라며 만족스러운 듯 말해줬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족관계가 원만해지면 일도 잘하게 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 사무원들을 연수한 게 평가를 높이 사서 현재 중도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연수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한창 중도 채용자를 위한 연수 컨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자신감이 붙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때 그 신입사원들은 사무 쪽에서 모두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시오씨 한잔 하러 가요 라며 불러주는 건 기쁘지만 젊은 남자 사원들의 질투를 사고 있는 게 조금 고민입니다. 나는 영업 쪽에서 꼽히지는 못했지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 이동시켜준 후배 상사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주변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자, 그런 당연한 걸
나는 파릇파릇하고 활기찬 여성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이다. 동갑인 남편과 중학교 3학년인 쌍둥이 딸 미카와 모카와 함께 넷이서 사이좋게 살고 있다. 아니, 살고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랄 일이었지. 당시에 우리 엄마는 병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에서 지내며 엄마를 돌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도 자고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네. 저녁밥 만들어뒀으니까 데워서 먹어? 고마워. 조심해서 가. 잘 다녀오세요. 어서 와. 빨래는 개어놨어. 고마워. 욕실 청소도 해뒀고. 덕분에 편해졌네. 마사시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진짜 좋은 남편이었다. 그래서 나도 딸들도 깜빡 속았던 곳이었다. 설마 그런 쓰레기였을 줄은. 엄마, 내일도 할머니 댁 가는 거지? 자고 올 거야. 그럼 우리도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돼? 둘 다? 엄마도 아는 애야. 그 말이야. 여름방학인데 안 돼? 그렇긴 해도 아빠 혼자 남아도 괜찮아? 조금 외롭겠지만 괜찮아. 너희도 이제 어린애도 아니니까 잘 놀고 와. 그렇지. 그래, 알았어. 자고 와도 돼. 아싸! 그리고 나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인 친정에 갔고 딸들은 친구네 집에 자러 갔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10시쯤 딸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엄마,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친구 집에 자러 간 거 아니었어?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와. 큰일 났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빠가 왜?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 뭐? 집에 여자를? 지금 여자랑 둘이 목욕하러 들어갔어. 둘이서 목욕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그 여자 욕실에 가둬놨으니까 빨리 돌아와. 가뒀다고? 알겠어. 바로 갈게. 알겠다고는 했지만 나는 패닉 상태가 됐다. 전혀 몰랐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집에 딸을 둘 수는 없어. 엄마의 간병을 아빠에게 맡기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패닉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자 울고 있는 모카와 그에 비해 왠지 침착한 미카가 있었다. 아빠 나빠. 엄마, 어서 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차라코? 돌아온 거야? 욕실에서 남편의 비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미안해. 부탁이야. 용서해줘.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설명할게. 우리는 거실로 갔다. 미카는 담담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1달 전에 아빠가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걸 봤어. 엄청 사이 좋아 보였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모카랑 둘이 뒤를 쫓아갔어. 그랬더니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더라고. 아빠 너무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구나. 충격받았겠네. 응, 충격이었어. 근데 이걸 알면 제일 상처받을 사람은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땐 패닉 상태여서 증거를 잡진 못했어. 증거라니.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찍어두면 좋았을걸. 너도 정말 누굴 닮아 그렇게 씩씩한지. 그래서 집에서도 아빠를 관찰해보니까 수상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 수상한 점? 우리 집에선 안 쓰는 샴푸 냄새가 나거나 목욕할 때 휴대폰을 들고 가거나 지금까지 코털 나와 있었는데 말끔하게 정리했다던가. 세세하네. 확실히 요즘 묘하게 몸단장에 신경 쓴다고는 생각했긴 한데 이상하게 너무 엄마한테 상냥했기도 하고. 뭐 전혀 눈치 못 챘어. 엄마는 너무 둔해. 물론 엄마가 잘못했던 게 아니야. 그치만 한번 눈치채니까 너무 수상해서. 딸들의 추리에 나는 그저 멍해졌다.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나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 수상한 건 확실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미카랑 둘이 계획을 세웠어. 엄마가 친정으로 갈 때 우리도 자고 온다고 하면 아마 아빠는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갈 거라고 말이야. 그럼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응, 미안해 엄마. 그러고 우린 아빠를 미행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불륜 상대를 집으로 부른 거구나. 맞아. 그래서 몰래 집으로 들어오니까 평소에 가족이 목욕하는 곳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당연하지. 엄청 흥분돼. 왠지 엄청 나쁜 짓 하는 기분이네. 나쁜 짓 하고 있지. 나쁜 짓 하면 벌을 줘야지. 정말 뭘 하려고?
학교 수영복 입고 교사랑 학생 플레이 하는 거야? 너무 야하잖아. 아빠, 뭐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미카? 그래, 미카야. 모카도 있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설마 둘이서 물놀이 하고 있었구나? 맞아. 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바보도 아니고. 남녀가 알몸으로 욕조에 들어가서 뭘 하냐니. 우리도 알 건 다 알아. 아빠 최악이야. 믿고 있었는데. 아무튼 엄마 부를 테니까 거기서 나오지 마. 잠시만. 뭘 찍는 거야? 뭐긴 뭐야. 증거 사진이지. 이대로 문도 잠글 거야. 평생 나오지 마. 이 망할 쓰레기 아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열어줘. 이렇게 된 거야. 최악이지. 그럼 2시간 가까이 욕실에 가둬둔 거야? 그래. 욕실에 가둬두고 그동안 아빠 휴대폰도 확인했어. 자, 이거 봐. 여기 라인 나눈 것 좀 봐. 사랑해라던가 보고 싶어라던가. 진짜 기분 나빠. 심지어 이거 봐. 꼭 이혼할게. 결혼 상대는 너밖에 없어. 라니. 말도 안 돼. 불륜 상대인 여자도 지금 아내보다 꼭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라는데? 진짜네? 우와, 갈 때까지 갔네. 이걸로 상대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엄마, 우린 이혼해도 괜찮아. 이혼하면 위자료랑 양육비 톡톡히 받아내자. 근데 너희들 그런 건 어디서 본 거야? 요즘 이런 만화 영상이 유행이거든. 설마 우리 아빠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나도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물증은 충분하니까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도 엄마를 응원할게. 갑작스러운 일에 아직은 마음 정리가 안 됐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중학생인 딸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한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빠가 상간녀랑 욕실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다니 평생 트라우마야. 아빠로서 완전히 실격이야. 나는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욕실로 갔다. 야, 마사시랑 상간녀 얘기는 딸들한테 다 들었어. 차라코, 미안해. 내가 사랑하는 건 차라코뿐이야. 믿어줘. 거짓말. 아내한테 더는 마음 없다고 그랬잖아. 나랑 재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랬구나. 아니 그게. 그리고 여기 놓여있는 이 옷은 뭘까? 옷? 그건 학교 수영복? 당신 이런 취향이었구나. 아빠 기분 나빠. 진짜 최악이야. 심지어 그 수영복 우리 학교 거 아니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인터넷으로 산 거야. 어느 쪽이든 기분 나빠. 자기 딸이 입던 거랑 같은 수영복을 입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미안해. 일단 욕실에서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어떡할까?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어. 감금제라도 물으면 곤란하니까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증거는 전부 다 있으니까. 도망 못 갈 줄 알아. 그렇게 욕실 문을 열어줬는데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토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이에요, 차라코 선배. 마사시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니라 내 고향에서의 후배였던 사토미였다. 뭐야? 이 사람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응, 고향에서 사이 좋았던 후배. 진짜? 아빤 그걸 알고 있었어? 그렇지. 결혼식에도 초대했었고 모른단 말은 못하겠지. 엄마 친구랑 불륜이라니. 알면 알수록 더 최악이네. 왜?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왜 이렇게 된 건지 말해봐. 그러자 사토미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사랑 이야기라도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에 구역질이 났다. 반년 전에 마사시 씨가 내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와서. 이건 진짜 우연이었어.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열심히 부모님 간병해드리고 있다던지. 그리고 그 뒤에 같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처음엔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뿐이었는데 간병하느라 바빠서 신경 못 써주니까 외로웠대요. 뭐가 외로웠던 거야. 부모님 병 때문이잖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몸도 외로웠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아직 한창 남자이고 유흥업소는 용돈이 부족하고 사토미가 젊고 예쁘기도 하니까 말도 안 돼. 미안해. 근데 난 차라코랑 헤어질 마음은 없어. 전 마사시 씨랑 헤어질 마음 없어요. 뭐? 사실 차라코 선배 결혼식 때부터 노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차라코 선배한텐 아까울 정도로 멋진 남자 같아서요.
사토미,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5년이 지나도 바로 알아챘어요, 마사시 씨. 그랬어? 당신도 몰랐어? 그 얘긴 지금 처음 들었어. 사토미,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15년 동안의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마사시 씨를 사랑하는 건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구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손해라고요. 부탁이니까 마사시 씨를 제게 주세요. 좋을 대로 해. 아무튼 난 당신이랑은 이혼할 거야. 뭐? 거짓말이지? 그냥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 당신한텐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딸들은 당신 얼굴이나 욕실을 볼 때마다 이 일을 떠올릴 거라곤 생각 못해? 맞아. 이런 기분 나쁜 건 더도 못 견뎌. 같은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자. 뭐? 너희들도 그게 좋아? 당연하지. 오히려 이혼 안 하는 게 더 곤란해. 기분 나쁘고 최악이야. 더는 아빠라고도 부르기 싫어. 그럴 리가.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으면서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으니까 더 용서 못하지. 딸 마음도 모르는 인간이네. 마음 고쳐먹을게. 진짜 미안해. 정말? 차라코 선배 앞이라고 그런 말 하는 거지? 차라코 선배가 싫어해서 안 해준다고 한 코스프레 취미도 맞춰주고 평생 알콩달콩한 커플로 살자. 잘 됐네. 나도 당신 코스프레 취미는 지긋지긋했어. 생일 선물로 준 메이드복도 치파우도 다음날 전부 중고장터에 팔았으니까 뭐 한 번쯤은 입어줘도 좋았잖아. 앞으로는 사토미한테 입어달라고 해. 맡겨주세요. 싫어. 내가 함께 입고 싶은 건 사라코야. 진짜야. 믿어줘. 그 후 우리는 이혼했다. 친권은 물론 내가 갖게 됐고 아이들이 모아준 증거 덕분에 마사시한테도 사토미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집을 판 돈은 양육비를 한 번에 내는 걸로 하고 전부 내가 받았다. 모인 돈 덕분에 우리는 순조롭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간병해드리던 엄마도 건강해져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일이 전부 잘 풀려서 우리도 드디어 기분 전환을 하고 있다. 아, 그래. 마사시와 사토미는 어찌 됐냐 하면 사토미는 스토커처럼 마사시를 계속 쫓아다녔다고 한다. 당신이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야. 잠시만, 진정해. 당신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러지 마. 왜 나만 이런 꼴이 된 거야? 차라코, 미카, 모카. 마사시는 사토미에게서 도망치듯 도쿄를 벗어나 지금은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 사토미가 무서워서 일자리도 정착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있는 데다 집에 계속 살기도 무서워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축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다 써버렸고 집을 판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전 재산이 1만 엔도 없다고 들었을 땐 솔직히 놀랐다. 차라리 사토미와 결혼하는 편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어찌되든 상관없다. 불행한 밑바닥으로 추락한 마사시였지만 딸들과 내 복수치곤 아직 가벼울 정도지. 그런 마사시에게서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자고 연락이 왔지만 더 이상 끈질기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자 그제서야 잠잠해졌다. 그래도 종종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토미에게 쫓기는 공포로 빠져있는지 스트레스로 살이 확 쪘다거나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던 것도 안쓰럽게 알려주곤 한다. 웃기다. 잘생겼던 아빠 얼굴은 어디에도 없네. 불륜의 말로가 대머리 돼지 로미오라니 너무 웃겨. 이건 딸들이 너무 좋아해서 일시부로 재밌게 보고 있다. 엄마도 새로운 남자친구 사진 보내줘. 또 어떤 라인이 올지 너무 기대돼. 정말 그 사람이 새로운 아빠가 되어준다면 우리도 기쁠 텐데. 얘들아, 그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고 결혼 같은 건 아직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 당분간 남자는 필요 없어. 난 너희가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식이 더 기대되는걸? 곧 들려줄게. 내 이름은 사츠키, 26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고 2주 후에 출산 예정입니다. 4살 연상인 남편 류우는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작년에 29살의 젊은 나이로 준교수가 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빠 친구의 아들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커플처럼 알콩달콩합니다. 미안해 사츠키, 빼기 힘든 일이 생겨버려서.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만삭인 아내를 혼자 고향에 보내다니. 어쩔 수 없지. 대학교 최연소 준교수가 돼서 바쁘잖아.
그건 기쁘긴 하지만 가족도 중요한걸? 마음만으로도 기뻐. 집이 여기서 머니까 불편하네. 그러게. 결정했어. 발표회 끝나면 이사 가자.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학교에서 가깝지 않아? 난 사츠키랑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일 중요해. 지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남편의 일이지. 료. 힘들겠지만 일이 좀 줄어들 때까지만 참아줘. 나도 곧 출산하니까. 출산 때는 무조건 갈게. 고마워, 료. 친정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 좋아. 또 힘내서 연구해야지. 남편인 료와 그의 가족은 모두 학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첫 손주를 보게 되다니 너무 기대돼. 라는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얼른 만나고 싶다. 커다래진 배를 상냥하게 쓰다듬으며 역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마미 언니 진짜 웃기다. 그치? 너도 해봐. 찐따한테 고백하기 벌칙 게임. 싫어. 난 언니처럼 은큼하진 않거든. 너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며. 내 타입은 조니지에 있을 것 같은 잘생긴 남자야. 언니도 헐리우스타 같은 사람이 좋다며. 야, 꿈은 크게 가져야지. 너도 잘 기억해. 그래. 마미 언니 말이 다 맞아. 시끄러운 여고생들이네. 자매인가? 버스를 탄 지 30분째. 그러던 중 여고생으로 보이는 두 어린 여자애들이 탔습니다. 얼굴이 똑 닮아서 혹시나 쌍둥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애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 말고 다른 승객들도 시끄럽다는 표정입니다. 기사님이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주의를 줘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리 꽉 찼네 언니. 귀찮게 더 일찍 오는 거 탈걸. 언닌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디저트 사는 게 아니었어. 너도 오늘 늦잠 잤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지. 친구가 차여서 밤새 달래줬단 말이야.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시끄러워. 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엔 꼭 남친 만들 거야. 그럼 누가 먼저 사귀나 내기하자. 언니한테 질 리가 없지. 정말 좀 전에 주의받았는데 또 큰 소리로 떠드네. 택시비 아끼지 말걸. 저기 아줌마. 아줌마? 그래, 당신한테 말 건 거야. 왜 그러니? 나나 동생한테 자리 양보 좀 안 해줄래? 엄청 뛰어왔더니 힘들어서. 미안, 그건 좀... 뭐? 나 10분 있으면 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아, 귀찮게. 요즘 아줌마들 진짜 잘난 척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미 언니, 이 사람 배 나왔지 않아? 패스트푸드 너무 먹어서 살찐 거겠지. 아니야, 난 임산부고 곧 출산 예정이야. 그리고 여긴 임산부나 노인 배려석이라서.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래, 그냥 배려석이잖아. 젊은 사람이 앉는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겨우 임산부 하나를 배려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아줌마를. 난 아직 26살인데 아줌마라니. 저기 안 들려요? 너희들 아까 기사님한테 주의 받았지?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줘. 뭐?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 아줌마. 너희들 그게 무슨 버릇이야? 몰라. 됐고 빨리 비키라니까. 임산부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쌍둥이의 언니로 보이는 맘이라는 애가 내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몸을 휘청거렸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파. 그러게, 얌전히 양보해줬으면 됐잖아. 아줌마, 왜 이러는 거야? 시끄러워. 우린 임산부든 뭐든 관심 없어. 배려석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 기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그만하세요 라고 강하게 주의를 줘도 쌍둥이는 닥쳐 이 대머리 아저씨야 라며 되돌았습니다. 주위 승객들도 얽히고 싶지 않은지 도와줄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호를 받고 있어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줌마, 언제까지 두루누워 있을 거야? 못 앉겠잖아. 빨리 비켜. 잠시만. 왜요?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부탁이야. 못 일어나겠어. 좀 일으켜줘. 그 정도는 혼자 좀 해. 임산부는 좋겠다. 뭐든 부탁하면 돼서.
배가 아파. 아, 진짜 중얼중얼 시끄러워. 에미, 그래도 그건 좀 심했어. 뭔 소리야? 언니도 짜증 냈었잖아. 그렇긴 해도. 언니 도착했다. 벌써? 아, 결국 못 안고 왔네. 다리 아파 죽겠다. 빨리 내리자. 귀찮아. 잠시만. 끈질기게. 나랑 에미는 이제 수업 시작한단 말이야. 여고생들을 방해하지 마. 쌍둥이들은 부르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기사님이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라며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다리 사이에서 물 같은 게 꽤 흘러나왔고 이거 설마 양수가 터진 거야? 안 돼!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이 승객들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와줘려. 사측해! 료?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긴 어디야? 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야. 나 어떻게 된 거야? 버스 기사님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그대로 실려왔어. 일은 난 신경 쓰지 마. 맞아. 아기는 무사한 거야? 유산이나 사상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아기는 무사하대. 다행이다. 얘기는 기사님한테 들었어. 쌍둥이 여고생이 괴롭혔다고? 그 자식들 절대 용서 못해.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를 끌어내다니. 배도 한번 발로 찼어. 진짜야? 젠장, 가만히 안 둬. 주변 놈들은 안 도와준 거야? 나 말고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셔서.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돼서.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그치만 이 근처 고등학교면 모니로브 고등학교나 현립고등학교겠네. 빨간 리본 메고 있었으니까 아마 모니로브 고등학교일 거야. 그래, 찾아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정말? 잘못됐으면 아기를 잃었을지도 몰라.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료, 진짜 고마워. 다음 날 남편이 연락해준 건지 부모님이 병원까지 와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통 촉진제를 씁시다 라는 말에 3일 후 예정보다 2주 정도 빨리 출산했습니다. 성별은 남자아이였고 아이가 힘찬 울음소리를 내서 나와 남편도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야. 무사히 태어나줘서.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학생 2명이 부인을 폭행했다고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님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며칠 후 태어난 나는 남편과 함께 모니로브 고등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 지역에선 유명한 사립학교로 부잣집 자녀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여학생은 빨간 리본을 매는 것이 특징이어서 특정하기 쉬웠습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해 약속을 잡고 담임교사와 이야기하자 그 애들은 사과도 없이 곧바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마미와 에미라는 애들한테 성의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아들이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하셔도 물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요. 네? 애초에 부인도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택시로 가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 대체 무슨 소리야? 저희 학교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라서요. 그게 어쨌던 거야? 그래서 학생이 한 일은 잊으라는 거야? 그 쌍둥이의 아버님은 모니로브 학교에 거액의 기부를 해주시고 계세요. 혹시 이 일이 알려진다면 지금 저랑 남편을 협박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건 피해자가 정할 일이죠.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이 자식이! 료,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단 듯이 말하는 태도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나도 반박할 말은 산더미였지만 출산 직후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만 하는 걸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소란스럽네요. 대체 무슨 일이죠? 교장 선생님, 이 부부가 학생한테 사과하라고 시끄럽게 해서요. 사과하라니? 며칠 전에 2 여학생한테 버스에서 괴롭힘을 당했대요. 배려석에서 끌어내린 것뿐만 아니라 배도 한번 찼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네, 버스 기사님의 증언과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어라, 남편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당신은 도쿄라인 대학의 최연소 준교소인 마미야 료 선생님? 그러고 보니 학회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럼요. 다행이네요. 남편은 한 분야의 논문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아서
종종 학회나 고등학교 강연에 불릴 정도로 유명한 준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과 면식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아까 전에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여기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고요. 그런 모니로버 학교는 저와 부모님의 모교입니다. 모교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봐, 자네 마미야 선생님께 무슨 말을 한 거야?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라고요. 몰아붙이기라도 했다간 아버님께 클레임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마미야 선생님의 집안은 네, 왜 고조 할아버지가 설립자이시죠? 네?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고조 할아버지의 친구분 가족에게 양도했지만요. 어머니가 틈틈이 관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아버지보다 더 권위 있으시단 말이야. 세상에. 마미야 선생님, 부인, 이번 일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고소하시는 걸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야말로 소란스럽게 했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치키,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학생들과 아버지에게 확실히 전해주세요. 물증도 가지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증거가 있는 거야? 당연하지.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안 CCTV 영상을 받았어. 그런가요? 그 쌍둥이 자매는 아직 학교에 있습니까? 네, 20분 후에 오늘 마지막 수업이 끝나서. 끝나면 여기로 불러주실래요? 본인이랑도 확실히 얘기해두고 싶어서요. 그건 좀. 자네, 아직도 학생을 감쌀 셈이야? 모니로버 학교의 평판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굳이 교내 방송으로 불러내고 무슨 일이에요? 에미랑 마치고 버블티 먹고 쥐걸냈는데. 마미, 에미, 이 여성분 아니? 그때 버스에서 만난 임산부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분이 너희 둘에게 폭행당하셨다고 해. 사죄받으러 찾아오셨어. 와, 귀찮게. 아직도 담아둔 거야? 말해두지만 난 사과 안 해. 아빠가 바로 돈으로 막아줄 테니깐.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지금뿐일걸? 뭐?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어. 배를 발로 차여서 예정보다 빨리 출산하게 됐어.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 이쪽도 생각이 있어. 아버지께 전부 보고할 거야. 아저씨, 웃기지 마. 빡빡 시끄럽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고등학생이나 돼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아내는 버스에서 경상을 입었어. 피해 신고를 하면 퇴학은 거의 확정이겠지? 잠시만. 퇴학만은 봐줘. 아빠한테도 말하지 마. 사과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츠키는 어떻게 하고 싶어? 고등학생이나 돼서 그렇게 뻔뻔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겠어. 죄송해요.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부모님께 연락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쌍둥이와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 둘은 뺨이 빨간 걸 보니 아마 맞은 거겠죠. 부모는 멀쩡한데 조금 딱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교사도 이번 일을 덮으려고 한 이유로 엄격하게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미 언니 잘못이잖아. 먼저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했잖아. 책임 좀 가하지 마. 넌 임산부 배를 발로 찼잖아. 시끄러워.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것보다 앞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빠가 학교 못 가게 하면. 심지어 절에서 수련하고 와 라고 말했잖아. 나 그딴 빡센 거 가기 싫어. 나도 싫거든. 마미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뭐? 그럼 네가 혼자 가. 그 애들은 부모님께 애원했지만 결국 퇴학 처분되었습니다. 행실이 나쁜 청소년들을 고쳐주는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소문대로 꽤나 엄격한 곳이어서 매일 아빠 엄마 살려줘 라며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마음 고쳐먹을 때까지 못 나오겠지. 나는 어떻게 됐냐 하면 새 집으로 이사도 마치고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돌아와서 엄마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러블에 휘말렸지만 남편에겐 고맙습니다. 아이도 소중하지만 앞으로도 인고 부부로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타카마 요시키.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32살이다. 아빠는 지금 시외로 출장을 가셔서 지금은 엄마인 아츠미와 둘이서 살고 있다. 요시키, 오늘은 야근한다고 했지? 응, 밤 10시에 출근해.
그렇구나. 아직 눈은 안 와도 길 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 고마워, 엄마. 다녀올게. 그러고 나서 나는 집을 나와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뭐야? 일기예보에 눈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조금씩 오기 시작했네. 설마 아침 되면 눈 쌓여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공장에 도착하자 신발이 절반 파묻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타카마 씨, 수고하시네요. 아, 코자카이 씨 안녕하세요. 일기예보에서 눈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일기예보 봤을 땐 눈 안 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퇴근할 때 차 엄청 막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30분이면 갈 거리도 1시간은 걸리겠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이래서 눈 오면 힘들어요. 눈 치우는 것도 싫네요. 아, 진짜요. 특히 야근 마치고 눈 치우는 건 진짜 고문이에요. 그냥 빨리 자고 싶은데. 맞아요. 저도 작년에 주차장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야근 마치고 1시간 동안이나 눈 치웠거든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 야근 마쳤을 땐 많이 안 쌓여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나는 코자카이 씨 말에 무척 동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러길 바라며 일을 했고 결국 역시 쌓였네. 보기 좋게 절망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히네. 차가 앞으로 전혀 안 가잖아. 나는 정체에 진절머리가 나면서도 천천히 운전을 했다. 그렇게 1시간 후 나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겨우 도착했네. 나는 정체에서 벗어나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나도 모르게 안도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냐면 주차장 앞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진짜 어떤 꼬맹이가 장난친 건가? 걸리면 가만 안 둬. 나는 너무 열이 받았지만 30분 동안 주차장 안에 눈을 치우고 녹초가 돼서 어떻게든 차를 주차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시키? 그렇게 땀번 보게 돼서. 눈 치우고 왔어 엄마. 어디 있는 눈? 밤 동안 우리 집 주변은 어느 정도 눈 치워놨을 텐데.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눈 주차장 안에 쌓아둔 거 아니지? 무슨 소리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눈을 쌓아두면 차를 못 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말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사실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어서 그 눈 치운다고 진짜 힘들었어. 뭐, 진짜? 아마 애들이 와서 장난친 거겠지. 근데 애들이 눈을 쌓을 수가 있나? 근데 만약 어른이 이런 짓 한 거면 너무 이상하잖아. 솔직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나는 너무 지쳐서 깊게 생각할 힘이 없었고 목욕을 한 뒤 바로 잠들었다. 그리고 밤이 됐다. 일어났어. 피곤해 보이네. 그런 상태로 일 갈 수 있겠어, 요시키? 괜찮아. 오늘만 가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응, 알았어. 차 시동 좀 켜고 올게, 엄마. 나는 밖으로 나가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뭐야? 왜 이런 곳에 눈이 쌓여 있는 거야? 나는 현관 앞에 쌓여 있는 눈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대체 뭐야? 왜 이런 데 눈이 쌓여 있냐고. 솔직히 대체 어째선지 영문을 알고 싶었지만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었다. 나는 얼른 삽을 들고 딱 필요한 만큼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내고 서둘러 차로 갔다. 그런데 차 뒤쪽에도 눈이 쌓여 있어서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나는 차 시동을 켠 후 서둘러 차 뒤쪽에 쌓인 눈을 치워냈다. 힘들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 누가 현관 앞이랑 주차장 같은데 눈을 쌓아놨지 뭐예요? 퇴근해서도 눈만 치우고 출근할 때도 또 눈만 치우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동네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타카마 씨? 그런 걸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장난꾸러기 애들 짓일 수도 있고 개념 없는 이웃이 한 짓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 이웃이 한 짓이면 진짜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그런 짓 할 만하다고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타카마 씨? 딱히 짚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근처로 이사 온 사람은 없어요? 이사? 한 명 있다.
카타가미라는 사람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인사 정도는? 근데 이런 이상한 짓 할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도 그럴 게 우리 집 주위에도 우리 집 현관 앞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이웃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코자카이 씨 주위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었구나. 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몰라요. 뭐가 됐든 일단 그 이웃을 좀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일도 그 이웃이 이사 오고 나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생각 못했네. 고마워요, 사자카이 씨. 나는 회사 동료인 코자카이 미토메 씨의 충고에 따라 최근 근처에 이사 온 카타가미 씨를 경계하기로 했다. 또야! 주차장에 눈이 쌓여있는 걸로 모자라서 눈사람까지 생겼잖아. 뭐하는 놈이야 대체? 집에 돌아오자 주차장에 눈만 쌓여있었다. 심지어 그냥 눈만 쌓여있는 게 아니라 눈사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이라고밖엔 생각이 안 된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30분 동안 눈더미와 눈사람을 치우고 차를 댔다. 겨우 다 치웠다. 타카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마 요시키네 씨도 또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네? 설마 사토시 댁에도 누가 눈을 쌓아놨어요? 네, 맞아요. 대체 누구 짓인지원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개인적으론 카타가미 씨가 수상한 것 같아. 콘도 씨 언제 오셨어요? 눈 피해 얘기가 들려서 말이야. 사실 우리 집도 피해를 봤거든. 콘도 씨는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우리 집엔 마당에 눈을 쌓아놓거나 현관 앞에 눈집을 지어놨더라고. 진짜 현관 앞에 눈집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이런 짓한 놈은 우리 가족한테 눈집에서 살라고 하는 건지 심하네요. 콘도 씨 댁도요? 우리 집도 주위에 엄청 큰 눈덩이가 굴러다녀서 눈덩이 치우느라 꽤 고생했어요. 그랬구나. 진짜 악질적인 놈이네. 그럼 요시케네 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 우리 집은 현관 앞에 눈을 쌓아두거나 주차장을 막아두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주차장에 눈사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야? 우릴 놀리는 거야?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콘도 씨. 그런데 아까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고 하신 건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그렇고 밖이 너무 춥네. 일단 다른 데서 얘기하자, 요시키 씨.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집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밖에서 얘기하는 걸 일단 멈추고 우리 집에서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는 이유는 뭔가요, 콘도 씨? 사실 요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길래 잠시 잠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옮기고 있는 걸 목격했어. 계속 쫓아가려다가 추워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들어갔지만. 콘도 씨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앞뒤가 맞기 시작하네요. 왜요? 아니, 들은 얘긴데 카타가미 씨 남편이 토목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휴업 보상으로 일을 쉬고 있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일하고 있다면 이런 데에 시간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런 짓 할 사람은 제한적이야. 생각해봐. 이만큼 눈을 남의 집까지 옮기는 건 꽤 노동이잖아. 확실히 전 이런 짓을 할 체력이 없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요시키. 근데 평소에 체력이나 근력을 쓰는 사람이면 얘기가 다르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우리 셋은 카타가미 부부가 한 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작전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게요. 아마 우리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더 있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밤에 망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같은 피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일단 마을 회장님한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은데 중구가 없으면 마을 회장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려나? 그럼 역시 망을 봐서 증거를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 후 우리는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나누고 교대로 망을 보다가 범인을 찾으면 연락해서 셋이서 다 같이 범인을 붙잡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벽 1시네. 역시 어둡다. 그리고 추워. 나는 콘도 씨가 짠 작전대로 새벽 1시부터 망을 보기 시작했다. 콘도 씨의 말대로는 지난번에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을 본 건
밤 12시쯤이었으니 아마 밤 12시쯤엔 안 나타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딱히 별소리가 안 나는 걸 봐서 예상이 맞았던 것 같다. 뭐 눈이 온다고 해서 매일 그런 짓을 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역시 오늘은 안 하는 건가? 아, 춥다. 나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1시간 뒤 교대 시간이 돼서 콘도 씨에게 연락했다. 콘도 씨, 요시케예요. 요시케, 지금 상황은 지금은 딱히 이상 없어요. 그래, 추웠지? 지금 교대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너무너무 추워. 콘도 씨에게 연락하고 나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 콘도 씨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 뒤 콘도 씨는 따뜻한 마실 거를 들고 나타났다. 추웠지, 오시케. 이거 따뜻한 홍차라도 좀 마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나는 콘도 씨에게 홍차를 받아 바로 마셨다. 좀 살 것 같다. 좋아, 그럼 교대하자. 홍차를 다 마시고 나는 콘도 씨와 교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요시케, 잠깐만. 지금 무슨 발소리 못 들었어? 발소리야? 뭔가 들린 것 같기도. 그러자 그때 이쪽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나와 콘도 씨는 그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도록 급히 몸을 숨겼다. 자, 오늘도 힘내자. 운동. 몸을 안 움직여두면 일 시작했을 때 힘들 테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웃겼어. 타카마시는 멍청한 아들 거의 울면서 주차장에서 눈사람 치우고 있었지? 멍청한 아들이라니. 저런 짓을 해놓곤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요시케, 이걸로 확실해졌네. 나는 콘도 씨의 말에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카타가미 부부의 악행을 촬영했다. 왜 우리가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지 않았냐면 그 둘이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모습을 살핀 뒤 우리는 사토시에게 연락을 하고 그제서야 카타가미 부부에게 말을 걸었다. 카타가미 씨, 당신들 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죠? 뭐? 당신은 콘도 씨였나? 그리고 타카마시네 아들이지? 그냥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 아, 남의 집에 눈을 쌓아서 괴롭히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몰랐네. 뭐야? 트집 잡는 거야? 아직도 발뺌하네요. 이걸 보고도 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젠장, 찍고 있었어? 카타가미 부부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귀가 죽어서 이쪽을 노려봤다. 그게 어쨌단 거야? 당신들 집주인 눈도 치워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지금 불만이라도 있단 거야?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냥 눈을 치운 게 아니잖아. 그냥 괴롭힌 거지? 뭐? 당신은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건 됐고 대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놓고 그 태도는 뭐야? 아, 꽥꽥 시끄러워 죽겠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딱히 상관없잖아. 내가 운동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들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 무슨 잘못. 그냥 장난친 거잖아. 어른이면 그냥 웃어 넘겨. 카타가미 씨네 남편은 콘도 씨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런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요, 그럼 앞으로도 눈이 오면 이런 짓을 하겠단 거예요? 그래. 뭐 불만 있어? 그럼 본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이 멍청아. 카타가미 씨네 남편은 그런 말을 뱉곤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폭발하게 했다. 뭐야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대체 뭘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휴대폰의 증거 영상과 함께 마을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카타가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화가 폭발해서 눈을 카타가미 씨네 집에 버리게 됐다. 그 결과 카타가미 부부는 눈이 올 때마다 집에 눈이 쌓이게 됐고 이제 더는 예전 같은 말을 뱉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감을 사서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카타가미 부부는 스스로 회사의 정근을 희망해서 야간도주라도 하듯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다. 수고했어. 야근하느라 고생했네, 요시키. 콘도 씨는 이제 출근하시는 거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다녀올게. 그렇게 이상한 부부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일 이후로 이웃끼리 사이가 깊어졌고 예전보다 더 사이좋게 그리고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분명 힘들기도 했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끝이 좋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다.